전 세계가 놀랐다. 한국인의 무의식 한국식 예절의 실체.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강렬한 인상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 특유의 예절 문화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깍듯하게 인사하며 때론 몸짓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 매우 흥미롭고 때론 낯설게 느껴진다. 아시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예절 감각과 눈치 문화가 이방인들을 놀라게 하곤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인의 무의식처럼 보이는 걸까? 여기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예절 문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 이면에 깔린 역사, 사회적 맥락까지 해부해본다. 고개 숙여 인사하기.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절은 바로 인사다. 외국인들에게는 이 인사법이 무척 독특하고도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서양권 문화에서 가벼운 악수나 하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 한국인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상대를 만났을 때 몸을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기도 한다. 한국어를 몰라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배우는 것을 넘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동작 자체가 문화 충격으로 다가온다. 공항이나 식당, 쇼 등 어디에서든 고개를 꾸벅 숙이는 모습은 한국은 정말 예의 바른 나라라는 인상을 남긴다. 이는 오랜 유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의례적인 죄송합니다. 습관.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점이다. 작은 실수나 혼잡 상황에서 혹은 길을 잠시 막았을 때에도 곧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 영어권 문화권에서 I'm sorry는 다소 무겁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기에 한국인의 사과 남발은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외국인들은 저 정도 일에 왜 사과를 하지? 라고 놀라워하기도 하며 동시에 한국인이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강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도대체 몇 살이세요? 또래 문화와 존댓말 반말. 한국에서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곧잘 나이를 묻는다. 이는 무례하게 여겨지는 서양권과 달리 한국에서는 관계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나이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로 나이가 같으면 쉽게 말을 놓지만 나이 차가 있으면 윗사람에게 높임말을 쓴다. 이 체계가 외국인에겐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왜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편하게 말해도 되는지, 정말 나이로 모든 관계가 구분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 형, 오빠, 누나, 언니, 선배, 후배, 과장님, 대리님. 한국은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와 나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르는 호칭이 무척 다양하다. 초면에 곧바로 이름을 부르는 서양권 문화와 비교하면 한국식 호칭 체계는 복잡하지만 동시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위계를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반말은 신뢰, 존댓말은 기본인식.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존댓말 반말이다.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존댓말을 해야 하고 언제 반말을 써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존댓말을 잘못 쓰면 상대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어. 이 점이 한국 예절 문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식사 예절,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밥 공기. 외국인들은 한국 식사 장면에서 다채로운 풍경을 목격한다. 한 상 가득 놓여있는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은 다분히 공동체적이다. 서양식 식사는 개인 접시에 담아 각자 먹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선 이렇게 반찬을 같이 떠먹는구나 하고 놀라는 이들이 많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어르신이나 직장 상사의 수저가 먼저 들려야 하는 관습도 신기해한다. 서양권에선 아이가 먼저 먹어도 자연스럽지만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숟가락을 들면 그제야 함께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다. 원샷 문화와 건배 예절. 술자리에서도 재미있는 예절이 많다. 회사 회식이나 친구 모임에서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한 잔 받으세요 라고 권유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낯선 풍경이지만 한국에서는 술도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선배나 상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랫사람은 고개를 살짝 돌려 술을 마시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 이 섬세한 행동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뭐가 그리 복잡하지? 하면서도 동시에 소소한 디테일에 감탄하곤 한다. 한국인의 정문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른 뒤 한국인에게서 느껴지는 가장 큰 특징으로 정을 꼽는다. 이는 말 그대로 따뜻한 인정, 공동체 의식, 배려심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직장 내에서 후배나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면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돕는 모습이 정 많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밥값을 몰아서 내는 장면 역시 정서적으로 남을 챙기는 표현이다. 서양에서는 계산을 깔끔하게 각자 내기 하는 문화가 발달했다면 한국에서는 내가 한턱 쏠게 라는 풍경이 흔하다. 눈치 문화. 불문율의 예절. 눈치라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히 reading the room 정도로 설명 가능하지만 한국에서의 눈치는 단순한 분위기 파악을 넘어 강력한 사회적 윤활제로 작용한다. 한국인은 대체로 직접적 표현보다 에둘러 말하는 것을 예의로 여긴다. 그래서 눈치를 살펴가며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예컨대 회식에서 상사가 권유하는 술을 마시기 부담스러워도 눈치를 보고 거절보다는 살짝 마시는 신용이라도 하려 하는 식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왜 눈치만 보지? 라고 의아해하지만 한국인에게 눈치는 체면을 지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상명하복과 업무 문화. 외국인 직원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예절 문화 중 하나가 상명하복식 관행이다. 물론 시대가 변하며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회사도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아직도 윗사람 의견에 반기를 들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결정사항 하나도 여러 단계를 거쳐 결재를 받아야 하며 윗선의 한마디가 절대적이다. 외국인들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윗사람 명령을 따르는 게 우선인가? 라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회의석상에서도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발언하면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따라가는 문화가 여전하다. 외국인들은 이런 장면에서 한국의 위계 질서를 다시금 실감한다. 회식과 야근 문화.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 또한 외국인에게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긴 야근을 마친 뒤에도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분위기는 외국인들에게 생소하다. 일이 끝났으면 각자 집에 가지 않나 싶지만 한국에서는 팀워크와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회식이 종종 이어진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이런 회식을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팀의 단합이나 개인적 친분을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은 여기에 잘 융화되면 한국인처럼 일한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 이 부분에서 문화 충격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메신저 이메일 예절.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메신저 예절이나 이메일 예절에서도 한국적 예절 문화가 묻어난다. 상사에게 먼저 인사 메시지 보내는 문화로 아침마다 상사에게 출근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인사를 하는 회사 메신저 문화를 외국인들이 낯설어하기도 한다. 한국어는 존댓말이 발달했기에 이메일이나 채팅에서도 존중의 표현이 따로 존재한다. 영어로 쓸 때는 Dear Sir 정도로 시작하고 끝맺음하지만 한국어 이메일은 각종 격식어와 수고 감사 표현이 더욱 풍부하다. SNS에서의 존칭 사용. 개인 SNS에서도 한국인은 윗사람이나 연장자를 언급할 때 자동으로 존댓말을 사용한다. 가령 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올리거나 댓글에서도 예의를 갖춘 말투를 쓴다. 외국인들은 사적인 SNS 공간까지 예절을 지키는 모습에 신기함을 표한다. 젊은 세대의 변화. 한국의 MZ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수평적 문화를 더 선호한다. 직장에서 직급보다는 실력을 중시하고 불합리한 예절 문화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존댓말 사용이나 눈치 같은 전통적인 요소는 아직도 건재하다.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예절 규범이 강하다는 평이 나오곤 한다. 글로벌 시대, 융합과 갈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시대가 되면서 서로 다른 예절 관습이 충돌하거나 융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 내에서 한국식 예절을 고집하면 외국인 직원들이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한국적인 매력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하이브리드 문화가 만들어진다. 한국식 예절의 미래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보고 때로는 과도하게 예의를 차린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부럽다고 호평하기도 한다. 결국 한국식 예절은 집단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 중이다. K-팝,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외 팬들이 아이돌의 예의, 바른 태도나 무대 뒤 인사법을 보고 놀라는 장면도 흔하다. 이는 한국적 예절이 글로벌 문화로 확장되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한국식 예절은 분명 인간관계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권위주의나 강압적 상하관계를 낳기도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수평적이고 열린 문화를 도입하면서도 장점인 배려와 존중은 살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깍듯함 속에 깃든 뜨거운 마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식 예절 문화는 단순히 인사를 잘하고 나이를 묻고 반말과 존댓말이 있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깊은 뿌리에는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사고방식, 상대를 배려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한다. 때로는 지나친 형식적 예의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그 기본 토대는 사람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인사법 하나, 식사 예절 하나가 달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문화라는 것은 곧 그 민족의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식 예절 역시 한편으론 끈끈한 인간관계와 타인을 배려하는 정의 산물이다. 바로 이 점이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인사하기.